인테리어 할 때 상표 등록한 건물 명칭을 사용해서 인테리어 공사 승인서를 사용했다. 즉 인테리어 공사 승인서에다가 이 상표를 표시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과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법규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5가지에 포함되는 것이냐, 요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승인서, 이 승인서에다가 요 승인서는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 아니잖아요. 그리고 광고나 정가표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래 서류 이거를 볼 수 좀 비슷하긴 해요. 이 거래 서류. 하지만 이게 거래라고 볼 수 있는지도 약간 의문입니다. 다음으로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냄새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고요. 게다가 이메일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 상표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과 전형적으로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 말은 곧 뭐냐면 특허심판원에서요, 이 상표의 사용에 대해서 여기에 명시하고 있는 이 행위들을 한정적 열거를 볼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이것을 예시에 불과한 것을 볼 것인지 요게 이제 나뉘는 것입니다. 판례는요, 후자, 즉 요 가나다 그리고 1, 2호 요거에 국한하지 않았어요. 좀 이것을 예시로 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비춰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조항을 보실게요. 상표법 제119조에 보면요. 사안에서 저희 자문상가에 들어온 그런 심판이죠. 상표 등록의 취소 심판. 즉, 제3호 보시겠습니다. 상표권자, 전용 사용권자 또는 통상 사용권자 중에서 어느 누구도, 즉 상표를 등록한 사람이에요. 그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 상표를 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요, 정확히는 그 지정 상품에 대해서 취소 심판 청구 전 그때로부터 소급해서 3년 동안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 상표 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표 등록의 취소 심판 청구예요. 자, 그래서 사안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취소 심판 청구를 하려고 했던, 자, 사안에서는 아까 뭐였죠? 게헨베아라는 독일 회사잖아요. 자, 사안에서는 뭐였죠? 제가 보니까 독일 베슈트슈트라세라는 지명이 있고요. 거기에 있는 게헨베아라는 그러한 독일 회사가 동대문에 있는 무슨 상가, 그 건물 이름이었거든요. 이 건물 이름이 상표 등록된 것을 보고, 아, 건물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이것은 상표법상의 사용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신청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한 것입니다. 즉, 사안에서 인테리어 공사 승인서에 사용했고, 그 다음에 건물 외벽에 사진을 부착해서 광고도 했고, 그리고 상가 출입문 그리고 사무실 입구에 표시해 놓았고, 이 상가 이름이니까 표시해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표시해 놓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법무법인 라움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놓지 않습니까? 그래야 들어오시니까요. 다음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했다. 즉 상가 이름이니까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장했고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모두 이것은 상표법상의 사용으로 보았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올라가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에서는요, 상표의 사용이 상표법상에 명시된 사용, 아까는 5가지를 예로 들었잖아요. 이 5가지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가 모호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심판원에서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잘 해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사안과 같이 인테리어 공사의 승인서에 사용한 것, 그리고 위에 있던 요것도 다 저희가 주장했던 사안들이에요. 건물 외벽에 사진 부착해 놓았고 홈페이지에다가 써놓았고 이것들 모두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취소 심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